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4월 총선 전후 경남 도민들의 최근 한 달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지 빅데이터로 본 경남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창원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매립공사 현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25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15일 새벽 양산시 물금읍의 한 대학교 6층짜리 실험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교수와 학생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매립공사 현장을 오가는 대형 트럭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백여 대의 트럭이 내뿜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표영민 기자가 민원25에서 짚어봤습니다.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창원시 진해구 영길마을. 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대형 트럭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인근 신항 배후부지 매립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준설토를 운반하는 트럭들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하루 600여 대가 넘는 트럭이 내뿜는 분진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에서 발생한 분진이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자 참다 못한 주민들은 임시로 망까지 설치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큽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으로 바닥 타일이 갈라지고 천장 몰딩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냥 먼지에다가 소음에다가 진동에다가 걸었는데 차량 수거지 감당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느끼는데. 주민들은 트럭 운전자들이 넓은 우회도로를 두고 좁은 마을 도로를 고집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다른 우회도로가 있지만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길도 멀어 트럭들이 도로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소음 피해, 분진 이런 거는 말도 못할 것이고 정신재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웅천으로 남문 지역에는 2차선 도로, 4차선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라는 거죠. 평온한 어촌마을을 건들지 말고 보상, 돈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우회해라.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부산지대 경제자유구역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을 입구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살소차 등을 동원해 마을 일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해 와성지구 매립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오는 2027년 말. 주민들은 통행량 조절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10일 드디어 막을 내린 총선. 전 국민의 관심이 컸던 만큼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단연 선거였습니다. 때문에 연간 검색어도 총선, 후보, 투표, 역대, 변화, 민심으로 관련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의 투표율은 67.6%로 전국 평균인 67%를 웃돌았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격전지로 분류됐던 김해와 양산, 창원, 진해, 거제 투표율은 경남 평균과 같거나 적은 반면 보수세 강한 농촌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경남에서 창원, 성산 투표율이 70.4%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경남 지역구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양산을 내주고 김해 가불과 창원, 성산을 잡으며 3석, 국민의힘은 양산, 가불을 모두 잡으며 13석을 차지했습니다. 2030 세대 투표율이 저조했고
선거 막판 보수의 역결집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민생입니다. 경남에선 3, 4선 중진 의원들도 대거 탄생한 만큼 앞으로 4년간 지역민의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중간 평가격인 민선구기 지방선거는 앞으로 2년 후에 치러집니다.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 이에 두 번째 키워드는 하만입니다. 바로 문화유산, 놀이, 고을, 가치, 낙동강, 문화재란 검색어로도 알 수 있는 하만 낙화놀이입니다. 지난해 전통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만 5만 명이 넘은 행사.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예약제가 진행됐는데 1차는 37분, 2차는 1분 만에 매진될 만큼 인기였습니다. 다음 달 14일과 15일 하만 괴산리 무진정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하만 낙화놀이. 과연 어떤 아름다운 전통 불꽃놀이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의사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의료, 의과, 대학, 국립대, 증원, 집단행동으로 이번에도 지역의료에 대한 이슈를 반영했습니다. 일단 경상국립대 의대 입학 정원은 200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대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죠. 경상대는 국내 처음으로 지역 의료기관 근무기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지역의사 전형 신설을 밝혔고 내년부터 정원의 5% 수준인 10명 내외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또 경남도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순회 진료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의 관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김해 신문 일지구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김해 신문동 상봉 2지구 주민들은 15일 집회를 열고 공사로 인해 집안 침하와 주택 균열 등 주민들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등은 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설명만 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으로 마을 도시가스 연결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15일 0시 30분쯤 양산시 물금읍의 한 대학교 6층짜리 실험실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건물 안에 있던 교수와 학생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1층 내부 9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밖에 있는 분리수거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의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버스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5일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마당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인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의 첫 운행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27인승 버스를 개조한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는 일반 좌석 22개와 전동 휠체어 4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경남도가 개발한 장애 친화 여행 코스도 제공받습니다.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의 첫 번째 여행은 16일 경상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거제 감동 7코스입니다. 경남농협이 15일 의령군 용덕면 구소마을에서 2024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는 조근수 경남농협 본부장과 오태환 의령군수 등 모두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와 함께 사회공헌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영농지원 발대식은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돕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령군이 15일 의령군 의회에 의령군의회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의령군은 지난해 말부터 군의회가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와 승진 리더 과정 교육 훈련을 강행하는 등 인사 협약 중 위반 사항이 다분하다며 협약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도심을 화사하게 물들였던 벚꽃이 이제 거의 떨어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민주공원에선 벚꽃을 대신하는 다음 주자로 겹벚꽃이 피어나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크고 풍성한 꽃잎이 매달렸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 피어나는 겹벚꽃은 유독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부산 앞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진 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SNS 등에서 부산 겹벚꽃 동산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민주공원. 흐린 날씨 속에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책로를 거닐며 서로 사진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시국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꽃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풍경을 잊지 못해 매년 이맘때면 꼭 공원을 찾는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와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면은 많이 뵙게 그래 친구 이제 갑자기 번개팅 하자 이래 불러내가 그래가 왔어요. 근데 역시 이쁘네요. 이 벚꽃은 말 그대로 팝콘처럼 팍팍 터졌다가 빨리 져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송이가 하나 마다 정말 꽃송이잖아요. 겹벚꽃을 볼 수 있는 4월 하순까지 늦봄을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경상남도 의령군과 환경부 낙동강유역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일 열린 이날 상생협약식에서 부산시와 의령군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지역 주민 지원과 농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낙동강유역 맑은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사업입니다. 의령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와 합천 한강 봉유수를 하루 90만 톤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각각 42만 톤, 48만 톤씩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창원 해양경찰서가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형사 기동정을 활용해 섬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허가되지 않은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의 밀경작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또한 바닷길을 이용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늘봄학교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9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1,191명 응답자 중 매우 만족 26.67%, 만족 36.23%, 보통 28.15%, 불만족 5.67% 등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정책에 만족하지만 지속적인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법 다양화, 상급 학년 희망 학생 수용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거제시가 올해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명예시민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제시 발전을 위한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 현재까지 25개국에서 63명이 명예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거제시의회 승인을 거쳐 선정하며 오는 10월 거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시민증을 전달받습니다. 명예시민 추천은 우편과 이메일,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함안군이 오는 30일까지 정책 제안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함안군의 특색을 살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함안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면 군수 표창과 함께 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의령 홍의장군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의령 소동생활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4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 의병 체험과 의병 유적지 백길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지난해 2024에서 2025년 경상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이를 자축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